책임감 있는 의료인의 모습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노함, 팔찌에도 적혀 있는데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듯이 또 환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을 응원하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전공의 선생님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김진현 전공의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PPT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공의 김진현입니다. 마이크에서 막대. 요구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앞선 연자의 정치 성향은 우리 젊은 의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치 성향을 떠나 의료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들에게 젊은 의사가 요청합니다. 4,000명의 의대 정원 합충과 협약급여화에 대한 집착을 버려주십시오. 4,000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몇몇이 주장하는 2000년에 감축된 정원 회복이 이유라면 이는 과거로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다른 나라와 의료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도 OECD 평균과 비슷해지는 게 이유라면 결국 국민이 의사를 보는데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지만 인력 축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문 과목별 전문의 수 축에도 되어 있지 않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넘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늘어난 의사를 어느 지역에 어느 기준으로 배분할 건지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에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값비싼 항암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는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협약에 대한 급여화는 저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렇게까지 소통 없이 진행되는 게 혹시나 이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결정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근로공백을 메우는 게 아닌 전문 교과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전공의는 여전히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공의법으로 보호받고 있던 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19년 2월 일주일에 12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다 아무도 없던 당직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업무량 때문에 제대로 된 수련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불완전한 교과과정 때문에 매일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무슨 술기를 익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어깨너머 배우는 것 외에 진료와 연구 때문에 너무나도 바쁜 지도 전문의의 지도를 받지 못합니다. 전공의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제정된 전공의법은 수많은 편법과 법 위반으로 인해 저희는 여전히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며 폭력과 갑질을 당해도 밝히지 못하고 심지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전공의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대 정원이 증가되고 공공의대를 도입한다고 해도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전공의 수련과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려 없는 의료 정책 계획은 고통받는 전공의 수만 늘리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 내용을 젊은 의사가 요청합니다. 첫 번째, 의대 정원 합충과 공공의대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소통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전공의가 포함된 의료정책 수립 시행 관련 전공의 정부 상설소통기구 설립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전공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2020년 8월 7일 젊은 의사가 세상으로 나섭니다. 저희 젊은 의사가 목표로 하는 것과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아픈 곳에서 언제나 묵묵히 버티던 젊은 의사들이 바라는 한 가지는 국민을 생각하는 저희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전히 티켓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갖춘 다음에 그 뒤에 논의하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의대협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일단 교육이 우선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의 교육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현안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일단 전면 재논의의 길을 열어야 다시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네, 굳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를 들었고요. 이제는 일반 전공의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유 발언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나서주실 분이십니다. 신촌세브란스 전공의 대표 김형철 전공의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티켓으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죄송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나옴으로써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대기를 하시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한테 일단 좀 죄송하고, 두 번째는 저희를 대신 해주고 계실 그 교수님들, 펠로우 선생님들 좀 안쓰럽죠. 그렇지만 저희를 다 이렇게, 뭐랄까, 지지해 주셨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여기 이제 스태프로서 여러분께 좀 죄송해요. 왜냐면, 솔직히 이 정도로 오실 줄 몰랐어요.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기 오라고 했을 때, 뭐 차를 개정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오세요. 헌혈도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집에서 쉬시는 분들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잠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들 집에서 좀 자고 쉬고 그러고 싶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산한 인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훨씬 넘어졌어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산한 것보다도 많은데, 훨씬 많은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동안 훨씬 더 놀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놀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마지막으로 죄송한 분들은 옆에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하느라고 좀 막아놓은 동안 교통이 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나다니는 시민들께도 많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똑같이 그분들께 또 고맙기도 해요. 환자분들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나 또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교수님들하고 강사 선생님들한테 미안하지만 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스태프로서 여기 와주신 전공의 인턴 선생님들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런 걸 시위하면 지나다니면서 엄청 빵빵거려서 욕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질서 잘 지키고 아무도 빵빵거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그런 거에는 또 여기 잘 통제해 주시고 계신 경찰 관계자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다른 좋은 말씀은 앞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또 들으실 거고. 길게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거 이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가슴 더 벅차오르고 독립운동 하는 것 같아요. 일제시 독립운동 하는 기분이거든요, 완전. 우리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가톨릭의료원의 김솔 전공의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내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솔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단순히 각자의 밥그릇이 뺏기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을 가지고 먼 길을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우리가 단지 젊은 의사라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젊은 의사이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건강이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큰 변화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턴 생활을 서울과 의정부에서 했었습니다. 의정부의 환자군은 서울과 많은 차이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환자가 몰리는 내과는 인턴이 돌기에 가장 힘든 과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과를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 TV에서 보던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그래도 꺾이지 않고 이어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 선배들에 비해선 환경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밤을 새보았고 그보다 더 많은 밤을 제가 맡은 환자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하며 잠들어 보았습니다. 환자가 살 때 웃고 환자가 죽을 때 울었던 경험은 비단 내과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좋아져서 퇴원을 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손을 잡아주실 때 그 느낌은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피로를 싹 풀리게 해주는 피로 회복자이자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자긍심입니다. 정말 억만금마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과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 중인 인턴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선뜻 내과를 하라고 권하기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지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내과 의사는 일은 일대로 하지만 돈은 쥐꼬리만큼 받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도 못해서 나중에 자식들도 싫어한다는 선배들의 푸념 아닌 푸념이 사실로 느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고된 업무로 인하여 위기였던 내과 지원율은 바뀌지 않는 저수가와 정부에서 추진한 원격 의료로 인하여 수많은 병원에서 이미 미달이 난 것이 올해인데 단순히 자긍심만으로 같이 버텨보자고 하기엔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묻습니다. 저도 제 후배들에게 내과를 같이 하자고 설득할 자신이 없는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 정말 수급이 어려운 특정과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 의료를 강화할 자신이 있습니까? 의대 6년의 인턴, 레지던트, 도합 11년을 병원에서 보낸 선배들도 본인 스스로의 직업에 대해 회의감을 토로하곤 하는데 지역 의사를 10년간 의료 부족 지역에서 강제 근무를 시켜서 그 지역과 그 분과에 평생 정착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료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며 심지어 오랜 시간 근무한 교수님들께서도 종종 의료사고에 휘말리시곤 하는데 사전 논의 없이 급히 신설된 공공의대와 급히 신설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급히 양성된 의사들이 우리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진료하는 바로 그때 터무니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의료의 질을 유지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부어서 양이 차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기 전에 왜 특정과들이 인기가 없는지 그리고 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하지 원치를 않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교들을 새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뽑기 전에 과거 부실 의대들의 실패에서부터 배우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먼저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저희 젊은 의사들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 행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에 20세기의 저명한 윤리학자인 존 롤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의란 개념은 자명한 전제들로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고려하고 하나의 일관된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서로 맞아 떨어질 때 그 개념이 정당하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정의로운 의료 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연자들의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저희 오늘 이 수많은 인원이 여기에 모였고, 그리고, 더운 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분 더 계신데, 제가 누락을 했네요.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주체를 못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백창현 전공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공의 백창현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티켓으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창현입니다. 저는 대한전공협의회 집행부로 이번 단체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이때까지 힘들고 지쳐있는 전공의들 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업한다고 오늘 하루 그냥 쉬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를 위해서 어제와 내일의 시간을 갈아 넣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둘째로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 없는 정책들이 의료 생태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아직은 우리가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이 정책 현안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생각과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20대를 내도록 시험으로 채우고 피로, 또 과로로 가득한 전공의 생활을 보내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고 당직을 섰던 것은 거창하게 꿈이나 자부심 때문이라고 말하긴 부끄럽지만 순수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의료 현실에서는 우리가 처음 진료를 시작할 때 가졌던 의사로서의 그 설레임, 기대감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400명, 4,000명의 의사를 늘린다고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결국 늘어난 400명, 4,000명의 의사도 10년 뒤에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짧은 얘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 이렇게 모인 것만으로 이미 저희가 반대하는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나와서 질서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 아무도 마스크 벗지 않고 아무도 페이스 실드 벗지 않은 상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희를 비난하고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저희의 모임과 목소리를 헐뜯던 사람들에게도 정말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제까지 당직을 서고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집회에서 고생하시고 내일 돌아가서 병원에서 환자를 더욱더 열심히 봐주신다면 환자와의 신뢰관계까지 저희는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결국 주변에 이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단체 행동을 준비하면서 며칠간 잠을 잘 못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짜증도 나 있고 예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 있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질서 잘 지켜서 한 목소리를 내고 쟁취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 더 크게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공의 선생님들이 정말 밤낮없이 일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쉬지 않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전경에 와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정말 비가 올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이 또 굉장히 뜨겁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켓 제창이 있겠습니다. 피켓 제창에는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서재현 선생님이 나와주시겠고요. 네, 그리고 각 모든 소련병원의 대표 선생님들께서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이미 나와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켓 제창 진행해 주시죠. 잠깐 피켓 창 전에 대표 선생님들은 일어나서 전체 전공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간격 띄워서 서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정말 모여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창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소리를 내기는 힘들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공의 대표분들은 다 같이 후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에서 대표분들 수창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화통의 체계적인 공공의료 마련하라라고 하면은 마련하라, 말하라 2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티켓 제대로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선창을 하면은 티켓을 크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통의 체계적인 공공의료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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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임틱과 육성정책, 강제노무 웬 말이냐? 수련병원 인력 착취, 근무환경 보장하라! 무환경쟁 조장 말고 환자 위한 환경 달라! 국민 위한 보건정책, 산업논리 웬 말이냐? 무분별한 지역 부실의대 제한 말라! 의료환경 고려 없는 유령의대 양산 말라! 피청이는 공공병원 수련환경 보장하라! 전공의 교육 위에 지도인력 충원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 더 흔들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는 비록 내지 못했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크게 절실하게 외치지 않으셨을까, 진심이 전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별 입은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나오셔서 별 입은 낭독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오셨지만 한 번 더 박수로 맞아주시죠. 결의문은 제가 읽은 다음에 이따가 하나라고 외칠 때 다 같이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한 다음에 말씀 못 해주시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결의문 8월 7일 전공의 1차 단체 행동.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의 최전선에서 어려움도 꼭 참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던 우리 1만 6천 전공의들은 부동산 정책 망치듯 의료도 망쳐보려는 작정한 정부의 불속적 의료 정책들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제대로 된 논의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4,000명 의대 증원을 날치기를 통과하려는 저들의 행태는 의대에 부정입학시키려는 권력자의 자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가늠도 못하게 하고 효과가 검증된 항암제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고서 부작용조차 깜깜이 모르는 한방철학에 우리의 피 같은 건강보험을 쏟아부으려는 시도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정작 국민의 건강은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우리를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덕분에라며 추켜세우다. 이제는 단물이 빠지니 적폐라고 부르는 정부의 이중적인 형태에 우리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다. 100년의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국가의료 정책 결정에 정작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우리들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정부에게 우리는 최근의 의료 대학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는 대화하자 하고 뒤로는 병원에 압력을 넣어 우리들의 결의에 찬 행동을 감시하려는 저들의 야비한 행태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투쟁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서격 급여화에 대해 전면 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수련병원을 통한 협박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언론 플레이를 즉시 중단하라. 위와 같은 요구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단체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20년 8월 7일 전국 1만 6천 전공의 일동. 네, 결의문 낭독을 들었습니다. 전국 1만 6천 명 전공의들의 큰 마음 한뜻이 모은 결의문 낭독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정말 잘 집회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시죠. 대한의사협회 최대직 회장님께서 네, 여러분의 격려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예비의사인 의과대학 학생들, 정말 대단하고 고맙고 한편으로 선배의사로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 모든 13만 의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적다면서 의사수 확대, 의대 정원 확대를 불통, 오만, 독서, 독단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단 2달 만에 의사 4,000명을 10년간 늘리겠다. 그리고 매년 4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근거가 무엇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에비던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의사 4,000명이 코로나 전국에서 부족했으니까 늘리겠다. 지역 의사에 할당하겠다. 이것 또한 위헌입니다. 왜 의사들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를 제멋대로 침탈하고 유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과 예비의사인 의대생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저항 의지로 끝까지 향거해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선동에 섰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젊은 의사 그리고 선배 의사 누구 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전 13만 의사가 단결을 해서 함께 어려운 싸움이지만 장기적인 싸움이지만 똘똘 뭉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로써 준비한 식수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단 중에 정치색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확인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색은 저희의 입장이 아닙니다. 전공의는 정치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 이후에 식수의 공지를 위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박지원 회장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같이 행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수들은 대표 선생님들께서 각 26개 분과 깃발과 인턴 선생님들 대표로서 깃발을 들고 함께 걷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대생분 의학전문대학원 선생님들은 같이 참여하지 않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 선생님들만 함께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였고 좁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전공의 의학전문대학원 의대생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모든 단체 행동을 그리고 이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서현주 아나운서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전공의 선생님들 몇 번 뵀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 대면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환자를 생각하고 있고 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하고 있는지 좀 배운 것 같고요. 여러분의 미래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하는 동안 공지 드리겠습니다. 처음도 안전, 마지막도 안전입니다. 저희 집회하는 동안 끌어오르는 감정이 넘쳐서 조금 더 흥분하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네네. 저희 행진은 뒤에서부터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뒤돌아서 나갈 예정이고, 기수분들이 다 뒤쪽으로 갈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대문길이 저희 지금 행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피해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집에 가실 분들은 돌아가셔도 괜찮지만, 일단 행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천천히 빠져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리 일어서는 분들이 계신데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뒤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뒤쪽으로 보실게요. 떨어져 있거나 한다면 좀 주워서 저희의 집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챙겨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서 계신 분들께서는 기수들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약간 인도 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수들이 이동을 하는 길입니다. 기수들께서는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지나가니까. 잠깐만, 카메라 조금만요. 조금만 올라가려고. 추가적으로 기술을 자원하실 분들은 앞에서 뒷발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네,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도 쪽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들이 다 앞으로 선두로 나가면은 행진을 아주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좋은 집회였습니다.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많은 인원들이 모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전공의 위주로 행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 선생님들께서는, 예비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안전하게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귀가하시는 분들께서는 되도록 소모임이나 뒤풀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모임이나 뒤풀이는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